만약 여러분이 매일 마늘을 섭취하며 건강을 챙기는 습관이 있거나 혹은 매일 아침 공복에 마늘즙을 마시고 계신다면 이 영상은 단 1초도 놓쳐서는 안 될 긴급 경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민족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우리 한국인일 것입니다. 2020년에 기록된 통계 수치에 따르면 한국인 1인당 연간 약 7.2kg의 마늘을 소비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에 비해 정말 거대하고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일 단위로 나누어 보면 한국인 한 명당 매일 약 10개 마늘을 먹는 셈이며 이는 매일 5-6족의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식탁 위에서 마늘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마치 음식의 영혼이 된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마늘을 많이 먹고 평생 거의 매일 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늘이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훌륭한 식재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마늘이 건강에 기적 같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늘과 같은 신비의 명약으로 여겨지는 식품도 먹는 방법을 모르거나 잘못된 시기에 먹으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약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잔인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고령자, 집안의 어르신들, 더 구체적으로는 혈압약이나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혹은 수술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마늘을 함부로 먹는 것은 절대적인 금기 사항입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 응급실에 박민수라는 70세 남성 환자가 매우 안타까운 상태로 이송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민수 어르신은 자신의 건강을 끔찍이 아끼고 관리하는 전형적인 어르신 세대를 대표하는 분이셨습니다. 고혈압을 앓고 계셔서 시간을 맞춰 혈압약을 복용하셨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의사가 처방해준 한근고제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분은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날 그가 우연히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다가 마늘이 혈관 건강에 아주 좋다는 정보를 듣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마늘이 천연적으로 혈압을 낮추고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지병이 있는 그에게 정말 매력적인 정보였습니다. 마늘을 더 열심히 챙겨 먹으면 건강이 좋아져서 복용해야 할 양약의 양을 줄일 수도 있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박민수 씨는 의사와 상의 없이 스스로 새로운 식단을 적용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박민수 씨는 생마늘즙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강한 믿음으로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이 일을 지속했습니다. 첫 달에는 모든 것이 정상인 것 같았고 그는 자신의 끈기에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로 접어들면서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음의 경고와도 같은 이상 징후들이 은밀하지만 위험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느낀 징후는 양치질을 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적은 양이었지만 갈수록 출혈량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 박민수 씨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잇몸이 약해졌거나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며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서 코를 풀었을 때 그는 손에 든 휴지가 선홍빛 피로 붉게 물든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코피가 콸콸 쏟아져 나왔고 평소보다 지혈하기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몸, 특히 다리 부위에 갑자기 얼룩덜룩한 멍 자국들이 나타났는데 그는 분명 어디에도 부딪힌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 멍들은 마치 종이에 잉크가 번지듯 자연스럽게 나타나 그의 몸 내부의 혈액 응고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이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껴 그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필요한 검사를 마친 후 의료진은 온 가족을 충격에 빠뜨리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검사 결과 박민수 씨의 혈액 응고 기능이 정상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굳지 않으며 뇌출혈이나 장기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태임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벼운 충돌이나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만으로도 통제 불가능한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이나 가족 중에 이런 무서운 증상을 겪고 있는 분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답이 예이거나 박민수 씨와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공유할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늘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마늘이 양날의 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화를 부르지 않고 마늘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지 낱낱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런 증상을 겪지 않으셨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너무 늦기 전에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지식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늘과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되는 3가지 경우를 나열해 드릴 테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씨가 왜 그렇게 위독한 상태로 응급실에 입원해야 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주된 원인은 그가 마늘과 상극인 약물을 복용하는 중에 너무 많은 양의 마늘을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혈압약과 항근고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거기에 매일 진한 생마늘즙까지 추가로 섭취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어 약효를 과도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여러분이 뼈에 새겨야 할 첫 번째 위험한 조합은 마늘과 혈압약 또는 항응고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약들의 작용 기전은 피를 묽게 만들어 혈액세포들이 서로 엉겨붙어 혈관을 막는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늘 또한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마늘에도 자연적인 혈액 응고 방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둘 다 혈관에 좋으니 함께 먹으면 더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의학적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항근고제와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2배, 심지어 허용치보다 3배까지 증폭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들에 따르면 환자가 와파린과 마늘을 함께 복용할 경우 출혈 위험이 1.5배에서 2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잇몸 출혈, 잦은 코피 또는 원인 모를 멍 같은 증상들은 여러분의 피가 너무 묽어져 언제든 위출혈이나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매일 약 10붓기, 즉 마늘 4쪽 정도를 섭취하던 환자가 척추 수술을 받을 때 지혈이 되지 않아 과다 출혈을 겪은 사례가 의학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술실의 의사들은 수술 부위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와 멈추지 않아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있는데 피가 굳지 않는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수술 전후에는 절대 마늘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발치나 신경치료 같은 작은 시술이든 백내장 수술, 무릎관절 수술 같은 큰 수술이든 상관없습니다. 수술 일정이 잡혔다면 수술 날짜로부터 최소 2주 전에는 반드시 마늘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생마늘, 마늘즙, 농축 마늘 진액 같은 종류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수술 중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환자의 지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환자의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다면 그 수술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늘을 먹으면 혈액 속 혈소판의 활동이 억제되는데 혈소판은 상처를 막아 피를 굳게 하는 구조대원 역할을 합니다. 마늘은 이 구조대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 우리 몸이 열린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도 너무 일찍 마늘을 먹으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피가 계속 새우며 나와 감염 위험을 높이고 흉터나 합병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2주 전에는 마늘을 끊고 수술 후에도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마늘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이야기 속 박민수 씨는 다행히 신장은 건강했지만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다른 환자들 중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건강을 위해 매일 마늘즙을 마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환자는 심장 박동 이상과 신체 쇠약으로 응급실에 실려와야 했습니다. 이 환자의 혈중 칼륨 농도를 검사해 보니 수치가 적색 경보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마늘에는 꽤 높은 함량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정도 칼륨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장이 쉽게 걸러내어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부전 환자의 경우 칼륨 배출 능력이 매우 떨어져 칼륨이 혈액 속에 축적됩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심장 전도 체계에 혼란을 일으켜 부정맥을 유발하고 최악의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거나 신장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생마늘즙이나 농축마늘 진액은 이 그룹의 사람들에게 절대 금기입니다. 요리에 양념으로 조금 쓰는 정도는 괜찮지만 마늘을 건강보조식품처럼 섭취한다면 분명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가 고위험군에 속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매일 혈압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항근고제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십니까? 조만간 수술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혹은 의사에게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경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지금 당장 섭취하고 있는 마늘의 양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마늘을 무분별하게 먹는 것은 지식이 없는 행동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주변에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늘에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어떻게 작용하기에 이런 무서운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친숙한 양념이 왜 이렇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이 비밀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원리를 이해한 후에는 마늘을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먹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자, 이제 마늘 속으로 들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마늘의 희미자 위험을 만드는 핵심 성분은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입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깰 때 특유의 톡 쏘는 매운 냄새가 올라오는데 그것이 바로 알리신이 방출되는 냄새입니다. 알리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인물과 같습니다. 한쪽은 구원의 천사이고 다른 쪽은 파괴의 악마입니다. 먼저 천사의 얼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알리신은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켜 마치 차선을 넓혀주는 것처럼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많아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신장세포를 키웁니다. 또한 알리신은 용감한 전사처럼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신장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마늘이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신장 손상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물질이며 혈압을 낮추고 혈중 지질 수치를 효과적으로 개선합니다. 2021년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마늘 분말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축기 및 이왕이 혈압이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점 때문에 마늘은 건강을 지키는 슈퍼푸드로 추앙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알리신의 남은 악마의 얼굴에 있습니다. 이 물질은 혈액 속 혈소판의 활동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해를 돕기 위해 혈소판을 벽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몸에 상처가 나면 이 벽돌들이 빠르게 모여 서로 결합하여 피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벽을 쌓습니다. 이 과정을 의학적으로 혈소판 응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리신은 방해꾼 역할을 하여 혈소판 벽돌들이 서로 붙지 못하게 막습니다. 마치 접착제인 시멘트를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벽이 만들어지지 않아 피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박민수 씨가 잇몸 출혈과 멈추지 않는 코피를 겪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처럼 혈소판 벽 쌓기를 방해하는 약물까지 함께 복용했을 때 진정한 재앙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늘의 작용에 약물의 작용이 더해져 몇 배의 파괴력을 만들어내어 우리 몸의 자연적인 지혈 메커니즘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 신장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건강한 사람의 신장은 정교한 필터와 같아서 과도한 칼륨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이 필터가 막혀 칼륨 배출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2021년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26.5%가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즉, 노인 4명 중 1명 이상이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신장이 70%까지 망가져도 뚜렷한 통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병에 걸린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늘 약 3쪽, 즉 9개는 약 36kcal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매우 적고 안전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신부전 환자가 진한 마늘즙 한 컵을 마신다면 섭취하는 칼륨의 양이 급증합니다. 이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며 이는 전자기기에 과도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심장은 전기 신호에 따라 작동하는데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심장의 전기 시스템에 교란이 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며 언제든 갑자기 멈추어 급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가렵거나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손발이 자주 붓거나 소변색이 탁하고 거품이 많이 나는 증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는 몇 가지 헛소문을 바로잡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늘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치명적인 독소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늘이 우유를 만난다고 해서 독성 물질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은 없습니다. 다만 위장이 약한 경우 생마늘의 매운맛과 우유의 지방이 결합하여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중독은 아닙니다. 신장질환 환자는 우유에 인이 많아서 제한해야 하는 것이지 마늘과 상극이라서가 아닙니다. 또 다른 소문은 마늘을 커피와 먹으면 신장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나친 과장이며 사실 이 조합은 신장이 아니라 위장의 적입니다. 마늘의 매운맛과 커피의 카페인이 위점막을 심하게 자극하여 위통, 속쓰림, 위궤양을 유발합니다. 마늘과 미역을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소문도 해로운 오해입니다. 미역과 상극인 것은 파이지 마늘이 아닙니다. 폐는 유황과 인이 들어있어 미역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만 마늘은 완전히 무죄이며 미역국에 마늘을 마음껏 넣으셔도 됩니다. 요점은 마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공유한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번 중요한 건강 지식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부분인 마늘의 정수만 흡수하고 안타까운 위험은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마늘 섭취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5가지 황금 규칙을 제시할 테니 이 5가지만 잘 지키신다면 안심하고 마늘의 이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필기도구를 준비해서 메모해 두세요. 규칙 1번. 혈압약이나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제가 계속 반복했지만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해야겠습니다. 아스피린, 와파린, 플라빅스 같은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절대 고용량의 마늘, 건강기능식품을 임의로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국이나 고기 양념으로 다진 마늘을 조금 쓰는 것은 안전하며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통마늘을 생으로 먹거나 마늘즙을 마시거나 마늘 오일 캡슐을 먹는다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을 위해 마늘 제품을 꼭 사용하고 싶다면 복용 중인 약 리스트를 가지고 의사를 만나 안전한지 물어보세요. 의사가 가장 정확한 결정을 내려줄 것입니다. 규칙 2번. 수술 일정이 있다면 2주 전부터 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사랑니 발치부터 내시경 수술, 개복 수술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수술 모두에 적용되는 필수 규칙입니다. 수술대에 오르기 최소 14일 전부터는 모든 종류의 생마늘, 마늘즙, 마늘 보충제를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매일 요리에 들어가는 마늘 양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수로 수술 당일 아침에 마늘이 많이 든 음식을 먹었다면 솔직하게 의사에게 알리세요. 부끄러워 숨기면 의사가 지혈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바로 마늘을 다시 먹지 말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실밥을 뽑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다시 드세요. 규칙 3번. 신장질환자는 생마늘즙을 절대 거절하세요.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낮다는 말을 들었다면 신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투석 중인 분들은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생마늘을 먹어서도 마늘즙을 마셔서도 안 됩니다. 대신 푹 익힌 마늘을 아주 적은 양만 드세요. 매일 국이나 볶음 요리에 익힌 마늘 1.2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익히면 마늘 속 칼륨이 일부 줄어들고 매운맛도 덜해져 위장 자극이 줄어들어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더 안전합니다.
규칙 4번, 건강한 일반인도 매일 생마늘 2입 3쪽이면 충분합니다.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늘은 성질이 뜨겁고 약성이 강해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열이 나고 위장을 상하게 합니다. 생마늘은 2, 3쪽이 적당하고 흑마늘이나 익힌 마늘은 하루 4, 5쪽까지 드셔도 됩니다. 또한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절대 아침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지 마세요. 식후에 드셔야 속쓰림, 위통, 위산, 역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규칙 5번, 이것은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비밀인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마늘을 다진 후 10분을 기다렸다가 요리하는 것입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방출되어 반응을 시작해 알리신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는데 약 10분이 걸립니다. 다진 마늘을 바로 뜨거운 기름에 넣으면 고온이 이 효소를 즉시 파괴하여 알리신 생성량이 매우 적어지고 마늘의 치료 효과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러니 마늘을 다진 후 도마 위에서 10분 정도 쉬게 한 뒤 조리하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훨씬 큰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장에 아주 좋은 조리법은 통마늘 구이입니다. 마늘을 통째로 호일에 싸서 오븐에 구우면 버터처럼 부드럽고 쫄깃해지며 매운맛은 사라지고 은은한 단맛이 나먹기 쉬우면서도 항산화 물질은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상의 이점을 2배로 늘려주는 음식계의 환상적인 짝꿍, 마늘과 양파를 소개합니다. 이 두 채소는 혈관의 부지런한 청소부와 같습니다. 마늘과 양파 모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혈중 지방을 청소하고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마늘과 양파를 함께 볶으면 요리의 풍미가 훨씬 좋아질 뿐만 아니라 영양 가치도 배가 됩니다. 국이나 찜에 넣거나 고기와 함께 구워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둘 다 익히면 매운맛이 줄어 위장이 편안해지면서도 귀한 영양소는 크게 잃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마늘과 양파를 같이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무심코 건강에 아주 좋은 습관을 실천하고 계셨군요. 이제 여러분은 탄탄한 지식을 바탕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안심하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5가지를 빠르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을 먹고 있다면 의사에게 묻기. 둘째,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2주 전 마늘 끊기. 셋째, 신장이 약하면 생마늘 금지. 넷째, 일반인은 2입 3쪽. 다섯째, 다진 후 10분 기다리기. 이 5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은 마늘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박민수 씨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분의 현재 상태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의료진의 적절한 응급처치와 식습관 교정, 생마늘즙 섭취 중단 후 그의 혈액 응고 기능은 점차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계시며 의사의 조언대로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마늘은 매일 식사에 양념으로만 드실 뿐 더 이상 임의로 마늘즙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고 방송의 건강 정보에 대해 훨씬 신중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올바른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규칙들을 실천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아래 댓글에 실천이라는 2글자나 간단히 숫자 1을 남겨 여러분의 약속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와 관심은 우리 커뮤니티가 단순한 정보 교환의 장을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봐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간 동안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3가지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늘은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황금 같은 약초로 불려왔고 실제로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효과 등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효능을 가진 식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만능의 치료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특정 체질이나 건강 상태를 가진 분들에게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혹은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출혈 위험이 증가하거나 소화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 좋은 습관이라도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처럼 지나침이 없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한번 무언가에 꽂히면 극단적으로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에 마늘을 10쪽씩 생으로 먹는다거나 몇 끼니 마늘을 넣어 요리한다거나 하는 식의 극단적인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균형 위에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채소와 과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몸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늘 한 가지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식재료를 골고루 섭취하고 적당한 양과 적절한 빈도로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절제와 균형, 이 두 단어가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는 현명한 건강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SNS와 유튜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온갖 건강 정보가 넘쳐납니다. 이것만 먹으면 암이 다 낫는다. 이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뚝 떨어진다. 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들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사례를 일반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체험담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하기보다는 반드시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몸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언제나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내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과 전문의, 한의사, 약사, 영양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하며 나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집, 차, 돈, 명예 등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의 건강한 상태로 100% 되돌리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40대, 50대를 지나면서부터는 회복력 자체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박민수 씨의 안타까운 사례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단지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작은 경고음이 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부디 자리에서 일어나 약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혈액순환제, 항근고제,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만약 그런 약들을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마늘 생으로 먹는 습관, 마늘을 과도하게 넣은 음식을 자제해 주시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현재의 식이습관에 대해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시고 가족 모두가 늘 평안하며 행복한 날들을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분들께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갑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해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